우리 회원사 기업들 이제 소개하는데요. 이 전화번호 밑에 자막으로 나가죠. 관심 있는 분들 요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기업들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니까요. 아주 믿을 만한 제품들입니다. 네. 정치 유튜브의 아이돌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법원이 해킹당 이제 뭐 정치 유튜브의 아이돌 하니까 그냥 별 반응이 없으시네. 아니요, 자꾸 화장이 진해진다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네. 자꾸 화장이 진해진다고 댓글에 달아주셔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네, 열심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해킹 당했어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추측을 낳고 있는데, 네. 야 이거 제가 왜 이것을 좀 다루고 싶었냐면 다른 것도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그 80년대 때는 방공 포스터 제작 대회, 그다음에 주말마다 일요일 날 아침에 TV에 만화가 북한군은 늑대탈을 쓰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도 너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게 방공이라는 게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그 뭐지 햇볕 정책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흑수저 금수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 그쪽 좌파 진영의 대통령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 흑수저 금수저를 얘기하면서 그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내부로 돌렸어요. 그리고 내부로 이렇게 찢어 발리게. 네, 내부의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게 나는 흑수저야, 금수저야, 뭐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면서 계층을 자연스럽게 나눴어요. 맞아요. 이게 노무현 때예요. 노무현 정권 때 흑수저를 유행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방공 프레임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게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게 꼭 그렇게 북한 탈을 쓴 북한 군들이 뭐 입을 찢고 우리 아시죠? 옛날에 입을 찢고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막 TV에 나오지 않아도 지금 이미 북한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해킹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침략이거든요. 그 사이버 이미 진짜 전쟁이 핵폭탄이 터진다고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전쟁은 벌어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피만 안 흘렸을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늠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컸어요.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뭐 일본과 가깝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뭐 공부했던 분들이 들어오면서 일제시대 만행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80년대 후반생들부터는 이런 것들이 차단이 거의 됐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몰라요. 전쟁의 참혹함을 몰라요. 근데 남들이 저 세계에서 하마스, 팔레스타인 터지고 죽어나고 그게 우리나라에 그건 남의 일이죠.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것을 다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바람을 일으키고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북한 시나리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약식 논문을 쓰면서 북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방 보고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취합해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지금 스스로 서로 무너뜨리고 있구나. 어느 정도인지 지금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14세기에 유럽에 창궐했던 그런 전염병 수준으로 대한민국 인구 소멸이 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안 심각한 것 같은데 한 여성이 출산율이 1명이 안 돼요. 대한민국 굉장히 심각해요. 0.7인가 그래요. 0.78인가 그런데 제가 북한 시나리오를 보니까요. 국지전으로 전쟁이 났을 시 국지전으로 북한에 투입되는 장병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처럼 여성 군대가 의무화된다는 거죠. 그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나리오들이 남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제가 그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혼자 사는 게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도 지금 문화에서도 TV에서도 나 혼자 산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금 쪽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죠? 뭐 이혼을 조금
이혼 뭐 부부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가정사가 힘든 부분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은연중에 결혼도 기피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북한의 해킹은 들어와 있고 이미 대한민국은 침략당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중에 얼마 전에는 선관위에서 북한 해킹 1, 2, 3, 4 비번 아시죠? 예. 그게 선관위 전체의 5%만 열렸어요. 95%는 조사도 못했어요. 5% 조사했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 전체 조사하면 이제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거, 발칵 뒤집어지는 네. 거.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정권 하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무서워서 못 여는 거예요. 근데 5%가 열렸는데 북한 해킹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법원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이미 전체 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마음 먹은 데 다 열어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처럼 전체 전체 다라고 다라고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깨 툭 치고 들어간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 간첩들이 다 풀려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간첩들이 옆집에 간첩이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이것을 정말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지금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 알게끔 만들어야 그럼요. 된다. 그런데 조갑재 씨는 무슨 저 방공 보수는 이제 죽었대요. 소멸했대. 이제 방공 보수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대. 그 양반이고 왜 그러지?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조선일보에서도 몰아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안전하고 윤택하게 사신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윤택하고 안전한 나라를 줘야 되는 게 그럼. 그게 우리의 사실 숙제예요. 근데 너무 무책임하게 방공 보수가 끝났다? 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침략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네, 다 뚫렸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방공 공산주의들한테 중국, 북한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뚫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네. 화면에 띄울 건데 띄워주시면 단독. 네. 북한 소행 단정 못해. 대법원에서는 북한 소행을 단정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북한 소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데 네. 저는 이 법원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 왜냐? 내부 보고서는 이미 8개월 전에 북한 소행으로 특정한 특정했다.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입으로 나가기가 무서운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단정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북한 소행으로 소명됐는데 단정하진 못한다. 그러니까 한 90%는 북한 소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해명이라고 이 뉴스에서 기사가 뜰 정도면요. 이거는 확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범행 주체, 피해 규모도 파악해 놓고 이미 파악했어요. 누군지. 라잔루스라고 이거는 북한의 해킹 부대예요. 거짓 해명을 했다. 근데 이 밑에가 개인정보 뚫렸죠. 지금 소송 서류들, 기밀, 기업 기밀. 기업 기밀 이런 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아하, 저는 저 참... 소송 서류 안에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11가지 이상의 그 범죄 사실들도 가져가서 어떤 식으로 투입할지. 그리고 저는 저기서 시나리오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재명의 재판부에 어떤 놈들을 투입해서 좌쪽문을 나간 판사들을 투입시켜서 판결을 엎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기업 기밀 유출 같은 경우는요. 아이고.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아이고 삼성 반도체라든지 방산업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투기, 탱크 이거 우리가 다 만들 세계 수출하는데 그거 기밀 같은 거 다 가져가고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저는 저게 가장 큰 게요. 지금 스파이 혐의로 뭐 이렇게 소송에 걸려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빼줘야 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도 시나리오가 되면 좌쪽문 들고 나간 사람들 다 투입시켜서 여기에 맞고 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적 지원을 할지 이런 플랜까지도 딸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까요? 약간 중국에 그다음에 북한에 뭐 이렇게 해본 사람들
인적 첩보 자원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저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개인정보 소송서류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라고 보면 돼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 중에 하나를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기둥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버틸 수 있을까? 그렇지. 무너지죠. 네.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 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사태다.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조금 칸을 핵심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걸 정리했는데 라자루스 악성 코드 침투에서 자료 유출 경위 해킹 다 파악해놓고서는 법원이 아닌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짜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저는 법원 행정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원 또한 문제가 있다. 누구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가져야 되고 믿음을 줘야 되는 법원에서 이렇게 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문재인 너 뭐 했노 진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박아놨어. 야,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본인이 바로 밑에 있던 직속 부하들 꽂아놓고 그러면 바로 그냥 하명 수사라든지 뭐 지시가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다음 저는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또 남아있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탈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다. 거기에 문재인이 페이스북에 꽃은 무죄다라는 제목 하는데 지금 검사들의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검사 이성윤의 야생화 이야기입니다. 야, 이성윤이 자 이성윤이라는 어떤 사람 놈이에요, 이성윤? 어떤 놈인지 주로 요즘에 좌파 패널에 앉아서 검사 탄핵을 외치고 있고 본인도 검사거든요. 지난 문재인 시절에 중앙지검장을 했습니다. 제가 저 건너편 법원에 가서 주로 내려오라고 했던 사람들 이성윤, 김호수, 김명수는 뭐 매일 부르짖었고 거기에 한솥밥 먹고 우덜끼리의 인간들이다 보면 되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지휘를 했어요. 총 담당을 했고 그때 당시 윤석열 그 총장 직무 배제시키고 추미애, 박범계 총 투입돼가지고 완전 탈탈 끌고 털고 털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기소 하나 못했죠. 그러니까. 근데 기소 하나 못했는데 지금 이제 그거겠죠. 이성윤이가 정치판에 나오고 싶으니까 요즘에 패널에 금배지 달아야지 본인도 안전하잖아요. 불체포 그치. 특권에 이제 방탄으로 얘들은 싸겠다는 거지. 죄지면 다 금배지 다르려고 그래. 빵길이도 송영길이도 그렇고 이성윤이도 그렇고 이재명이 하여튼 못된 거를 다 물려줘가지고 다 이재명처럼 하면 이제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어떡하다가 국회가 진짜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됐는지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성윤도 이제 금배지 달기 위해서 요즘에 방송에 좀 나와서 김건희 여사 뭐 특검 다시 자기가 수사하겠다. 쥐가 문재인은 5년 동안 탈탈 털면서도 기소 한 건 못하고 사건 종결을 안 시켰잖아요. 일부러. 근데 또 잡고 흔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해킹 조직들과 짜미짜미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번 쭉 정리를 했고 요 다음 페이지가 이게 진중권의 이야기 중에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말을 했길래 진중권이가 가끔 옳은 얘기예요. 가끔 이제 한번 나갔다가 이제 정신이 장착할 때가 있으니까 살짝 들어오고 이럽니다. 그때도 이준석 관련돼서도 그 이준석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자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착하고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그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잡으려고 총장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장관이 직접 개발 수사 지휘를 했다.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수사했다. 이성윤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 정권에 충견 노릇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잡아놓고 싶었겠냐. 그런데 기소 하나 못했습니다. 그들은 뭐 증거가 차고차고 넘친다는데 그 이재명 보고 뭐 300번 이상의 뭐 그거 압수수색 그게 영수증 한 장 한 장 카운트로 다 한 거잖아요. 여기는 아마 3만 번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기준을 들이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진중권 그 교수가 이렇게 오랜만에 옳은 소리에서 제가 한번 들고 왔고 제가 이 다음 페이지는
조금 앞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 한 번만 정리. 자유아시아 라디오 보도예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가짜뉴스 사이트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38개. 38개. 네.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다음 포털에서 그 한국 축구와 중국 축구의 응원 비율 91대 9.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쟁을 당했고 침략 당했고 그냥 지금 재건이 힘들 정도의 부서짐을 당하고 있다. 빨리 지금 언론 환경부터 바로 잡자라는 거고 요 다음 페이지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방명주. 아이고, 네. 동방명주. 동방명주 이거 한강에 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잠실 앞에 떠 있는 거. 이게 공산당 중국 공산당 간첩 연락소죠. 네, 자유아시아 라디오 보도에 따른 보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자들이 충분히 조사하고 기사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저게 간첩 연락소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많은 침투 조직들이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침략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저는 빨리 이 뭐라고 똑띠? 바로 다 똑띠, 잡아야 된다. 단디 잡아야 돼요. 단디. 그 부산 사투리 똑띠라고 그래요? 아니요. 단디라고 하죠. 근데 단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길래 지금 똑띠. 단디 잡아야 합니다. 단디. 제대로 그 이 사고를 잘 잡으셔야 되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 그 하태경 그 출마한다는 거 종로 출마한다는 것도 이거 의심스럽다. 느닷없이 왜 종로했을까? 이게 이제 북한의 지령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혹입니다만 의혹이에요. 아직 뭐 단서를 잡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너무 의아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국회의원 전으로 돌아가 보면 주사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주사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뭐 북한을 이게 아니고 김일성 체제를 추종하는 세력을 주사파라고 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하태경이 길림성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러니까. 근데 박사학위 딸 동안의 논문 이때 길림성에 있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곧 밝혀질 예정인데 박사학위 논문도 한국어로 썼어요. 중국 대학인데? 네네네. 에이, 설마. 한국어랑 영어 조금 섞어서 이 의혹도 있고. 아니 논문을 한국말로 썼다고요? 중국 대학에서? 네. 에이, 설마 그거는 지금 그 부분 갖고 또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건 아니겠지. 그거 진짜예요? 네, 그렇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를 정확하게 하신 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박사 학위를 딸 동안 중국 길림성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박사 논문에 대한 의혹, 그건 이제 학력 의혹 쪽이니까 빼더라도 지금 하태경 의원이 종로에 출마하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대가 누굴까? 그 상대를 금배지를 달아주기 위한 희생이 아닐까? 그리고 해운대 지역에서 본인이 지역구를 놓고 서울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운대 지역을 청년 출마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태경이가. 네. 그러면 이 청년 누굴까 또? 그러니까 근데 이미 하태경이 3선을 했기 때문에 이 해운대 조직은 본인의 조직이에요. 그 당협이 본인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분들이 오면 당협을 인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상황으로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 꽂아 두겠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치 정청래가 손혜원이 잠깐 꽂고 한번 뭐 자기 문제가 있어서 불출마하면서 손혜원이 갖다 꽂고선 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잖아요. 그 식으로 토스하는 부산 거죠. 해운대에 자기 똘마니 그것도 시뻘건 사람 갖다 꽂아놓고선 종로에서 누구 국힘당 하나 자기가 희생해서 떨어지고 그렇죠. 국힘당의 좌파 림종석 동무 같은 사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타쌍피지. 종로에 임종석 당선시키고 부산 해운대에 젊은 청년인데 말도 잘 안 나오네. 이 빨갱이를 갖다 놓고 일타쌍피로. 네.
북한의 지령이냐, 그래서 북한의 지령이냐 이런 의심스러운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쪽에 뭐 추미애가 나오든 권현희가 나오든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구 안민석 누구든 나왔을 때 지금 현재의 최재형 의원과는 거의 비등비등해요. 종로에. 네, 종로. 네. 지금 현재 종로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거든요. 네. 비등비등해요. 뭐 차이가 나봤자 0.12%. 뭐 의미 없는 건데. 의미 없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바람이 불면 다시 최재형 의원이 나갈 수, 당선될 수 있다 이거지. 당선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최재형 의원이 보궐선거로 지역구를 잘 다져놨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도 하셨고 그리고 거기 계시는 구민들께서도 만족스러워하시고 왜냐하면 거기 20년 넘게 머물러 있던 뭐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파들이 빨대 꽂은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개혁하고 있으니까 만족스러워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재형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 안민석, 뭐 권현희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박빙인데 한동훈 장관 나오면 10% 이상 압승이니까 최재형 의원 제끼고 하태경이 들어가서 요쪽 놈들 당선시키고 자기는 빠지겠다. 국민의힘에 해를 끼치겠다. 모양상으로는 나는 서울에 험지 출마는 정말 뭐 계양을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왜 국민의힘 마포을 그러니까요. 그런 데가 험지 현 의원 있는 데를 뺏는 게 무슨 험지 출마입니까? 관악구나 이런 쪽으로 가서 뭐 험지 출마를 해서 정말 따와야 되는 거고 관악구에 뭐 조국도 출마한다는 설도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붙는다면 본인이 말하는 뜻의 진정성을 느끼는데 지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 지령받았냐고 하태경 딱 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하는 행태가 불순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하태경이 청년 지역구로 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준석을 거론 못하는 이유가 이준석은 비호감을 떠나서 혐오 정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같이 연결시키는 걸 굉장히 조금 꺼려하지 않나 이렇게. 야, 이거 참 우리가 저 하태경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국힘당으로 위장으로 들어와서 국힘당에서 배신자 노릇하면서 사실은 간판만 그거지 이 주사파를 아직 안 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